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50대 50 합작 투자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유익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자료가 소개되어 있길래 제가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여기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포럼에서 Decision Making in 50-50 Joint Ventures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0년 11월 13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유익해서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저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이 50대 50으로 이 JV 파트너십이 일반적으로 시작되는 데는 주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설립 시에 합작에서의 현금 및 비현금 기여를 동등하게 하는 경우 당연히 이제 50대 50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현지 국가에서의 어떤 규제 때문에 이 50% 이상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이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당사자도 합작회사를 회계적으로 컨솔리데이션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50대 50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 이 합작회사라는 게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이 기여도라든지 그리고 위험 및 보상 측면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합작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대 50의 선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디폴트 솔루션이라는 거죠. 여하튼 이 출발점은 50대 50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50대 50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발점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제 50대 50을 주저하죠. 뭐니 해도 이제 그 데드락, 즉 이제 교착 상태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 간 뭐 아무리 그 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그 보완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상호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경쟁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욕구를 이제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교착 상태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지분이 균등하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성공을 위해서 뭐 각 모기업들이 통제와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제 뭐 70% 머저리티가 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이런 이 책임 소재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50대 50의 경우에는 이제 엉구주춤하게 양자 간에 대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서로 이렇게 50대 50 그 뭐 균등 지분이다 보니까 이 합작에서 경영진이 오히려 독립성을 추진하면서 모기업 입장에서는 이 경영진하고 또 다른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모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대 50 합작을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쨌거나 50대 50이 이 디폴트 폼인 건 분명합니다. 이 저자들이 60개 이제 JV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50%가 이제 50대 50으로 가고 있고, 이제 24%가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이런 구도로 가고 있고, 오너십이 다수인 경우가 이제 또 4분의 1 차지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
비디오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맥킨지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0대 50의 그 합작회사가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이제 생존한다고 해서 뭐 다 무조건 성공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이 생존 측면에서 보면은 50대 50이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 머저리티의 경우의 그 JV보다는 연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이 본 자료의 이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저자들이 30개 조인트 벤처를 이게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50대 50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교착 상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 관련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결정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파운데이셔널 디시전, 그러니까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사결정들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들,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계약을 맺었을 텐데 이 계약을 수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래 그 파트너 외에 추가로 어떤 파트너를 뭐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합작회사를 해산한다든지, 이런 그 파운데이션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이제 주주들이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 사항들이죠. 반면에 그 비즈니스 결정, 합작회사의 비즈니스 결정 사항들은 주로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예산, 기획, 그리고 이제 M&A, 그 다음에 그 대규모 투자, 그 유한 회사들과의 계약 등이 이제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해당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이제 결정 사항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 모든 50대 50 합작회사에서 보면은 그 양자 모두, 그러니까 파운데이셔널 디시전 그리고 비즈니스 디시전 모두 양측 파트너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이제 이런 그 승인 사항들 중에는 명시적으로 뭐 반드시 이렇게 그 A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B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된 것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암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규 파트너 이렇게 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이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모든 파트너로부터 동의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은 신규 파트너 영입할 때 반드시 그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니까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한다면은 그 상당 부분 이렇게 이 파운데이셔널 디시전 그리고 비즈니스 디시전 모두 양 주주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분이 50대 50일 때 하고, 그리고 한쪽 지분이 40%에서 49%일 경우에 하고 차이가 크더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50%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한쪽 마이너리티에서 50% 증가하면서 투표권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50대 50으로 가면은 그 이런 그 비즈니스 결정 사항들, 특히 그 계획 및 예산의 승인이라든지 중요한 그 합작회사의 정책을 수정한다든지 등등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승인 권한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모두에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표로 이렇게 구분을 양측에 했습니다. 그래서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된 그 의사결정들을 건드릴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그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양쪽의 이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감청색인 경우에는 이제 양쪽 다 명시적인 이 동의가 필요하고, 이 그 파란색인 경우에는 이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한 걸로, 어쨌거나 뭐 양쪽이 다, 대다수가 보면 양측 다 이제 파운데이셔널 디시전 관련해서는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소수 지분 투자자,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이 저 법인을 이제 법인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그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등등에서는 이 의외로 이렇게 상당히 이 소수 지분의 파트너로부터 동의하는 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편에 이제 비즈니스 디시전인 경우에도 보면은 대다수가 그 명시적 또는 그 암묵적 의 어떤 50%일 경우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JV CEO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 암묵적이든 이제 명시적이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소수 지분 49%의 지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한 과반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두 번째로 보면은 실무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50대 49% 지분을 평가하는 그 JV 그 협상자들은 이런 의결권 증가를 선택할 때 50대 50으로 가면은 교차 상태의 어떤 우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소수 지분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투표권 없이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 그 핵심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기술 또는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작회사에 중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지렛대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제 소수 파트너 보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제 소수 지분 파트너 입장에서는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0대 50을 만약에 뭐 이 약속을 한다 했을 때는 이 파트너들 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의결 사항에 대해서 그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그 합작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표준 형식을 너무 사용을 하면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자본 계획, 그 다음에 그 경영팀, 그 임명 등과 관련된 분쟁이 사실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창의적인, 그러니까 맞춤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역동적인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보다 그 효율적인 그 의사결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그 교착 상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솔루션 형태가 어떤 거냐를 가지고 그 7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골든 쉐어, 그 다음에 단독 위험 조항을 넣는다든지, 사전 합의된 어떤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JV 경영팀에 광범위한 어떤 위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간의 의결권을 분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 그 독립이사를 임명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이제 계약 외로 어떤 솔루션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우선 그 골든쉐어 조항을 보면은 그 주주 한쪽에서 캐스팅 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로서 이제 그 한 바이오 연료 합작회사의 경우에 현지 자산을 이제 그 상당히 그 기여하는 파트너에서는 그 이러한 자산의 사용하는 그 핵심 그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가중된 의결권을
가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조건을 내세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합작회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한쪽 주주가 이제 특별한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그 합작회사 자산이 그 모기업의 자산과 통합된 정도가 높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모기업의 그 자산과 통합된 정도가 높다 보니까 그 JV의 합작회사의 리스크를 그 이 통합 그 정도가 높은 그 파트너의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해당 그 회사에 가중 의결권을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례로서 이제 중동의 한 그 화학회사 조인트 벤처인 경우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제 일정 수준의 그 근데 재무적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캐스팅 투표권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승인된 운용비 예산에 대해서 5 내지 10% 정도 수준에서 수정할 권한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100만에서 300만 달러 사이의 자본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캐스팅 투표권을 이 의장이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한쪽에 이렇게 의장 그 권한이 주어지면 안 되니까 이 파트너들이 매년 이 회장 임명권을 그 교차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양쪽 간에 그 이 권한을 분담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한 거죠. 그 보면은 이 데드락, 그러니까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이 서로 이렇게 그 맞춤형 그 메커니즘을 가지는 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이 30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해본 결과 한 반 이하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이 상당히 좀 그 틀에 박힌 어떤 경로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단독위험 조항입니다. 단독위험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이 조사해 본 결과. 근데 단독위험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정된 그 이사회 주주의 승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그 단독위험 조항은 관심 있는 주주가 문제의 그 투자를 독립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을 하는 거죠. 동시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를 관련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아마 앞서 이머징 마켓 투자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이렇게 투자할 경우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머징 마켓 파트너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데드락으로, 그러니까 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반면에 투자를 하지 않는 파트너는 관련 이 책임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기술 사업화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 가스 후방 사업에서의 어떤 합작회사 등 미래의 후속 이 자본 투자가 현재 합작회사와 이제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는 이 합작 투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 옵트인, 옵트아웃 조항을 넣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교착 상태에 대응해서 가능한 이제 사전 계획을 짜는 겁니다. 미리 이제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합작회사의 의사결정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예산 이월 조항을 통해 가지고 합작회사의 운영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합작해서 이사회가 새로운 연간 예산에 서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이 합의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동해서 이렇게 적용된 전년도 예산이 서로가 합의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신규 합작회사 형성 기간 동안에 이러한 파트너들 간의 불일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초기 2 내지 5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사전적으로 서로가 동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 합작회사 경영팀의 위임을 폭넓게 하는 겁니다.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작회사 경영진의 위임을 하면은 지배구조 효율성도 높이면서 교착 상태도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제 합작회사 경영진에 그렇게 많은 이 위임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현실이죠. 이렇게 봅니다. 합작회사의 어떤 이 경영진에게 이렇게 위임을 한 경우가 보면은 50%가 채 안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 중요한 어떤 제3자와의 어떤 거래 협약을 이제 승인하는 문제에서도 이제 50%까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처분 등에 대해서도 43%. 그 밑으로 갈수록 더 낮습니다. 자산의 획득이라든지 부채를 기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한다든지, 상당히 합작에서의 범위를 갖다 확장한다든지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위임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 silent, 그러니까 어떤 언급도 없는 게 61%나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합작회사가 취해야 되는 모든 의사결정을 미리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계약 비용이 너무 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걸 이렇게 사전적으로 계약서에 이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해결책은 이제 달리 지정되지 않은 의사결정 항목을 특정 그룹이나 결정 프로세스에 위임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일상적인 운영 결정은 합작투자 경영팀에 맡긴다든지, 이라는 한 문구만 들어가도 교착 상태의 위험을 상당히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61%가 되는 케이스에서 그런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과 의결권의 분리입니다. 이 딜 메이커, 협상팀들은 새로운 합작투자 협상에서 더 많은 유연성에 대해서 이 의결권에서 소유권과 경제성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사례로서 보면은 유럽 회사와 현지 중국 파트너 간에 체결된 중국에서 베이스를 둔 자동차 제조 합작회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파트너의 경우에는 이 브랜드와 유통 전략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세일즈 커미티, 판매위원회에 대한 지배권을 이 유럽 파트너가 가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너십이 이렇게 50대 50이 아니더라도 투표권은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쿠어스와 이제 셉 밀러 간의 조인트 벤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엑슨 모바일과
이 셀 간의 그 합작에서인 에라 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대 50 그 의결권을 소유권과 달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이사 임명도 하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이 사실 독립된 이사를 갖다 임명하는 게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예외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잘 실무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면은 그 대규모 50대 50 그 항공 그 우주 방위 그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 이게 어떤 제휴 범위 내에 그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 책무를 독립된 의사가 할 수 있도록 그 독립이사 직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사는 다른 그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이사가 가지는 임무는 이 새로운 이 어떤 비즈니스가 JV 계약상에 그 합의된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함부로 해서 조착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계약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합작에서 운영 원칙에 이 정렬을 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각 파트너 내부적으로 그 선임 이사를 두거나 또는 이 스폰서, 그러니까 이 이사회 내에 이 옹호자를 두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선임 이사 또는 그 스폰서가 주요한 어떤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핵심 제안들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자문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각자의 내부 조직에서 이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이 옹호 세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딜 클로징 이전에 이 서로 이제 모기업과 이제 불일치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 합의된 계획 그리고 펀딩 이정표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조건들과 관련된 이 정책 문서들의 초안을 이 시나리오가 있으면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미래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50대 50 합작에서 계약에 합의하는 경우에 이 파트너들 간 견해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교착 상태 메커니즘을 합작계약에서는 담고 있어야 된다. 이 어떤 표준 문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당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7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골든세어, 두 번째가 단독 위험 조항, 세 번째가 사전 합의 또는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 네 번째가 경영팀에 보다 넓은 범위의 의사결정 위임을 하는 것, 다섯 번째가 소유권과 분리된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여섯 번째가 이사회에서 독립 이사를 임명하는 것, 일곱 번째가 비계약 솔루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